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집단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이 최면은 소리 없이 우리 뇌를 파고들어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집단 망상을 평균 올려치기라고 부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평범하게 산다는 말의 정의가 기형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과거의 평범함이 밥 굶지 않고 빚 없이 사는 삶이었다면 지금의 평범함은 상위 10%의 삶을 가리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가 정의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남성, 소위 육각형 남자의 기준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나이는 30대 초중반, 직장은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이나 메이저 공기업이어야 합니다. 연봉은 성과급을 제외하고도 최소 7천만 원 이상, 통장에 찍히는 매달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월 500만 원은 되어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월급이 20만 300만 원대라면 그는 이 사회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거나 노력하지 않은 게으른 자로 낙인 찍힙니다. 조건은 소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산과 라이프 스타일의 기준은 더 가혹합니다. 결혼을 하려면 서울 못해도 경기도 판교나 분당 같은 핵심지에 자가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해 와야 합니다. 그것도 20평대는 좁고 30평대 브랜드 아파트여야 평범한 신혼의 시작이라고 여깁니다. 차는 국산차라면 그랜저 이상, 아니면 벤츠나 BMW 같은 독일 3사 외제차 정도는 타야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유럽이나 휴양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와야 하고 주말에는 오마카세나 호캉스를 즐기는 것이 기본적인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조금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잘못 산 패배자, 결혼 시장에서 도태된 남자, 평생 가난을 대물림할 흙수저라는 잔인한 꼬리표가 붙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댓글창에는 그 정도 능력도 없으면 혼자 살아야지, 왜 남의 귀한 집 딸을 데려가 고생시키냐, 월 300으로 애 낳는 건 아동학대다라는 악담이 상식처럼 통용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기준에 동조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정작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체 없는 허상, 즉 가짜 평균에 온 국민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이 미쳐버린 평균 올려치기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허상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소멸로 이끌고 있는지 그 차가운 통계와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월 500만 원이라는 숫자, 통계적으로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확인해 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자 소득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은 약 33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평균의 함정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슈퍼리치들과 고액 연봉 임원들이 평균치를 기형적으로 끌어올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려면 평균이 아니라 중위소득을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월급쟁이를 소득 순서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 말입니다.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세전 260만 원에서 27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통장에 23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짜 평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직장인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바로 이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숨만 쉬어도 번다는, 개나 소나 다 받는다는 세후 월 500만 원은 도대체 어떤 위치일까요? 세후 월 500만 원을 받으려면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하기 전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약 7,4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 분포 현황에 따르면 이 정도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대한민국 전체 상위 10%에서 15% 이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길거리를 지나가는 직장인 100명을 무작위로 붙잡으면 그중 85명 이상은 월 500을 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의 직장이라 부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기업에 입사해도 초봉부터 매달 세후 500을 꼬박꼬박 찍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연말에 성과급이 터지거나 입사 후 10년 가까이 연차가 쌓여 책임급이 되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에서는 부장급이나 임원급이 아니면 만져보기 힘든 꿈의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인터넷 댓글창이나 블라인드 같은 커뮤니티를 보면 요즘 물가에 300으로 어떻게 사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다, 내 주변은 다 500 넘던데? 너만 못 버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쏟아집니다. 이는 명백한 통계적 착시이자 집단적 현실 부정입니다. 자신이 속한 좁은 엘리트 집단의 특수성을 전체로 일반화하거나
혹은 인터넷상의 익명성에 기대어 자신의 소득을 부풀리는 허세를 사실로 믿어버린 결과입니다. 상위 10%의 삶을 평균이라고 우기는 순간 나머지 성실하게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90%의 국민은 순식간에 평균 미달의 무능력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집단적인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준이 상식으로 둔갑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 속에 편집된 현실, 바로 SNS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켜보면 세상은 온통 화려한 뿐입니다. 평일 대낮에 즐기는 1인당 15만원짜리 오마카세 스시, 주말마다 떠나는 고급 골프 라운딩, 유럽의 이국적인 풍경, 백화점 오픈런을 해서 산 샤넬백 인증샷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SNS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콘텐츠만을 선별하여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공급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남들의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 장면을 자신의 가장 지루하고 초라한 비하인드 씬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인지 부조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합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여유롭고 화려하게 사는데 나만 좁은 원룸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구나, 나만 뒤처지고 있구나라는 비참함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사람은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습니다. 만원 지하철에 껴서 땀 냄새를 맡으며 출근하는 고단한 모습은 릴스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카드값에 허덕이며 리볼빙을 신청하는 모습은 스토리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보는 세상은 상위 1%의 부자들과 그들을 흉내내고 싶은 사람들의 과시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연극판일 뿐입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서열 문화와 눈치 문화가 기름을 붓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생존의 척도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강박은 남들보다 잘나 보여야 한다는 허세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월 300인데 월 할부금 100만 원이 나가는 외제차를 전액 할부로 긁습니다. 좁은 원룸 월세방에 살면서도 차는 벤츠를 타야 하고 점심은 컵라면을 먹을지언정 커피는 스타벅스를 들고 있어야 하며 통장 잔고는 없어도 명품 패딩 하나는 걸쳐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것은 소비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위장술입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평균 이하로 보이지 않기 위해 미래의 소득까지 가불해서 현재의 껍데기를 치장합니다. 본질은 텅 비어있는데 겉모습만 화려하게 부풀려진 사회,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소비 패턴의 실체이자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입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평균 올려치기는 단순히 개인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존립 기반인 결혼과 출산율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단칸방 월세나 작은 빌라에서 시작해도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집을 넓혀가는 것을 평범한 신혼의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면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는 완벽주의가 지배합니다. 서울자가 마련 전에는 결혼 금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애 낳으면 아이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결혼의 허들이 상위 1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남성은 내가 월 500도 못 버는데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나, 집도 못해가면 처가에서 무시당한다라는 공포에 짓눌려 결혼 자체를 포기합니다. 여성은 내 친구들은 다 브랜드 아파트에서 시작하는데 나만 빌라에서 시작하면 평생 놀림감이 된다. 동기들은 다 산후조리원 2주에 500만 원짜리 가는데 나는 못 가면 비참해서 어쩌나라는 비교 심리에 결혼을 미룹니다. 출산은 더 심각합니다. 합계 출산율 0.6명대, 0.7명대라는 충격적인 수치는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내 아이에게 평균 이상을 해줄 수 없다면 아예 낳지 않겠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남들 다 보낸다는 영어 유치원에 월 200만 원씩 쓸 능력이 안 되면 부모 자격이 없다고 단정 짓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해외 연수는 보내줘야 하고 브랜드 옷을 입혀야 기죽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 아이를 내 신분 상승의 도구이자 트로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성적, 아이가 다니는 학원, 아이가 입는 옷을 통해 나의 계급을 증명하려는 욕망, 그리고 내 아이가 평균이라는 레이스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출산 파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평균 올려치기는 청년들에게서 결혼할 용기, 부모가 될 기회, 그리고 평범한 행복을 누릴 권리를 앗아갔습니다. 스스로 만든 높은 벽에 갇혀 대한민국은 지금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실패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비교의 지옥입니다. 월 300만 원을 버는 것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돈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적금을 들어 미래를 꿈꾸고 주말에는 치킨 한 마리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이 통계적으로 매우 정상적이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평균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튼튼한 허리입니다. 땀 흘려 번 정직한 돈 300만 원이 부모에게 물려받아 흥청망청 쓰는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숭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디어가 주입한 월 500 서울 신축 아파트, 영어 유치원, 오마카세라는 허상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실체도 없는 그놈의 평균에 내 인생을 끼워 맞추며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속 세상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 통장에 찍히는 소중한 월급, 오늘 하루 가족을 위해 흘린 땀방울만이 진짜 현실입니다. 평균 올려치기라는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다가 정작 내 인생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늙어갈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남에게서 되찾아 오십시오. 더 늦기 전에 가짜 평균의 감옥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판도라였습니다.